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훈 목사 재판 결과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담당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인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정광훈 목사 그거죠. 2020년 8.15 대회 그 집시법 위반하고 감염법 위반 그거죠? 그렇습니다. 집회가 총 3개가 묶여 있습니다. 네. 병합이 돼가지고 그거하고 개천절 지난해 수백만 명 왔던 2019년 개천절 집회하고 네. 그리고 2020년 2월 22일 집회 네. 이렇게 3개를 같이 재판을 했습니다. 네. 예, 총 재판받은 분이 19분이에요. 19명이나 되군요. 예. 예, 뭐 하여튼 광화문 모든 세력을 싹 다 그냥 지금 심판을 하려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전원 유죄가 나왔어요. 전원 유죄. 예. 근데 이건 언제 검찰에서 한 거?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한 거죠? 그럼요. 그때 지금 그럼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네, 그래서요. 예. 재판도 뭐 거의 2년 전부터 시작이 돼 있었던 건데 질질 이제 끌었었고 네. 재판부가요. 네. 우선은 참 모든 사람이 유죄가 나와서 제가 담당 변호인으로서 네.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재판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애국 국민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서 그래서 집회 3개를 하나하나씩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개천절 집회는 수백만 명이 오다 보니까 네. 그 일부 경찰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충돌이. 예. 뭐 방패도 뺐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전광훈 목사님하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수백만 명이 오는데 경찰하고 마찰 한 개도 없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예. 민노총은 뭐 죽창 찌르고 뭐 난리 치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애들은 뭐 경찰 귀싸대기 때려도 예.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런 경우에 민노총 위원장을 다 구속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예. 그리고 형평성이 전혀 안 맞죠. 네. 그런 평화적인 집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수백만 명 모여도 그렇게 평화적으로 끝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공무집행방해로 공모했다라고 해서 유죄를 때렸고요. 네. 그리고 2020년 2월 22일 집회는 네. 박원순이 그 바로 전날 도심 지역 전체 집회 금지를 때린 거예요. 고시로. 예. 그리고 주최 측에다가 오후 5시에 문자로 금지 통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집회인데 네. 이거 뭐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날이 집회니까요. 네. 그거는 재판받을 건 침해인데 그것도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감염병 예방법 유죄를 때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8.15 집회가 네. 기억나시죠? 예. 그거는 그 전날 밤 9시 반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 박형순 판사님이. 음. 그래서 적법하게 경찰이 100명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경찰차로 딱 둘러싸가지고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유죄 판결 내린 제목이 뭐냐면 미신고 집회예요. 신고했잖아요. 신고하고 그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게 왜 미신고 집회라고 하냐면 기가 막힙니다. 예. 원래 이제 목사님은 저기 경복궁역 앞에서 예. 8.15 국민대회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금지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파만파에서 인용이 되니까 뭐 목사님 비롯해서 몇 분을 연사로 모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저도 그때 연설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근데 재판 안 받으셨네요. 그렇게 저 연설한 거는 재판 안 받았네. 네. 조사는 근데- 받았었어요 그때. 조사. 그러시구나. 저 경찰에서 조사 받았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취소가 됐는데 거기 연설한
할 분들을 모셔왔다는 이유로 아하. 그러면 거기 경복궁 입장에서 보면 미신고 집회를 했다 이거예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집회를 그 집회 주최 측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연사로 세우면 다 미신고 집회라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예. 연사를 누구 세울지는 집회 주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뭐 자기 친구를 세우든 뭐 다른 단체 회원을 세우든 그래. 그건 자기 마음인데 그거를 미신고 집회라고 처벌을 한 거니까 아, 참 이걸 누가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당연히 항소는 했죠. 항소할 겁니다. 예, 항소. 당연히 일주일 내로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퉈야 되고요. 네. 아, 그 요즘 정말 재판들이 납득 안 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 나쁘지 않고 검사 측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하고 그래서 네.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좀 예상은 못했는데 예. 좀 나오고 보니까는 참 황당하네요. 판결이 이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나왔죠. 예. 그때 그 재판장에 방청객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럼요. 피고인분들이 15분 정도가 나왔고요. 네. 기자도 한 10명 그냥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변호인들도 한 6, 7명 나오셨고. 그다음에 일반 방청객 말이에요. 일반 방청객들은 그렇게 많이 나눴어요. 몇 분 정도? 아, 그래도 이제 법정 꽉 찼죠. 법정 꽉 찼는데 판결이 1년 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딱 선고가 나오자마자 법정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주 탄식의 소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야유라든가. 야유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뭐 매너를 지켰고 네. 이미 뭐 나온 거. 그래서 참 침통한 분위기였죠. 우리 쪽 피고인 쪽 주장을 거의 다 기각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허가가 된 거를 미신고 집회라고 판결을 내리니 참 황당한 마음이었죠. 그냥 모든 사람이. 목사님도 나오시면서 언론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셨고요. 요즘 재판이 보면은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 박상도 또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 힘이 아직까지는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권만 바뀌었지 사법부는 아직 안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김명수 요 거짓말쟁이를 빨리 갈아치워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 기소하는 검찰팀이 그때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우리 애국 진영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구형을 때린 거죠. 구형은 4년이나 때렸더라고요. 예. 아유, 참. 그렇고 김명수의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 봐야 뭐 국힘당 저러지, 뭐 이 법원 저러지, 뭐 어떻게 뭐 움치고 뛰지는 못하네요. 맞아요. 그 문재인이가 알바가 놓은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곳곳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검찰도 바뀝니까? 아니면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 바뀌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재판부도 바뀌고 그러니까 또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는데 이제 어떤 재판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문재인이 또 김명수가 또 심어놓은 재판부면은 이제 험난한 일이 예상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뭐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참 상식적인 재판부 만나는 게 정말 복이에요. 참, 아니 요직마다 다 꽂아놔가지고요. 아니 상식적인 재판부가 그 당연한 건데. 재판 사법부는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상식 그 이상이 있어야죠. 그럼 그래야 재판이고 그래야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이놈은 어떻게 재판부를 못 믿으니?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아니, 판사들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 제일 엘리트들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하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럼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집회라는 것 자체를 네. 범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언론이나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집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집회는 나쁜 거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이 집회에 나와보지 않은 재판부는 거의 같이 세뇌를 해가지고 일단 선입견을 갖고 이 집회를 바라보는 거죠. 네. 예. 아니 애국운동을 하고 예? 자유민주주의 지키자고 집회를 한 거고 뭐 그렇죠.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러자면 당선을 위해서 그것도 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고 그럼요. 집회를 한 건데 아니 이게 뭐 그게 뭐가 참나. 그리고 감염법 위반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억하지만 예. 저도 코로나 걸렸었으니까 예. 몇백 명 수준이었어요. 몇백 명. 몇백 명도 안 됐습니다. 그 8.15 전에는 몇십 명, 뭐, 아니 뭐 많아봐야 몇백 명인데 그렇죠. 지금은 몇만 명인데 뭐 몇만, 몇십만 막 예 그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몇만 명 몇십만 명일 때 저 집회 민노총 등 요 얼마 전에 세게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 그런 거는 그러면 그거 아니 몇백 명일 때 1년 6개월 징역형이면 그러면 한 무기징역 때려야 되겠네. 몇십만 명이면. 그리고 예? 판사가 그 이유 중에 뭐라고 했냐면 예. 당시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을 이 집회가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때 민노총 집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뭐 살인자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생각한 건데 네, 그게 만약에 미신고 집회로 처벌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당시 그 집회 현장에서 관리하던 경찰들 예, 이거 다 직무유기로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미신고 집회를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신고 집회는 원래 못하게 다 해산시켜야 되는데 예, 그거 오히려 관리해주고 그렇게 안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네. 경찰 수백 명이.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미신고 집회를 방치한 거니까 그거 직무유기로 고발하려고요. 아, 그러네요. 고발하시면 네.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미신고 집회를 왜 내비둡니까? 그때 당시에 그 관할 경찰서장 상대로 고발해야 네. 되네. 서장하고. 예, 네. 그래야 그래야 되겠네. 되겠어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네. 자,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의 그 판결 나온 후에 그 반응이라든가 그 표정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뭐 항상 그렇듯이 뭐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셔도 예, 법정에서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구치소에서도 뭐 항상 표정이 밝으셨기 때문에 아, 담담하게 네. 예 항상 뭐 워낙에 뭐 수십 년간 이렇게 그 핍박과 탄압을 당하시다 분이다 보니까 이골이 난 정- 이골이 예, 나셨어. 이 정도는 뭐 네.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저희 자, 변호인들도 항소심에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겠고 왜냐면 이거 전광훈 목사 한 사람과 그럼요. 그 관계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유민주주의를 전국의 문제고. 지키는 국민들의 문제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 맞아요. 예. 그리고 헌법으로 보면 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참 정광훈 목사 이골이 나서 웃으시면서 담담하셨다는데 그래도 법과 싸우느라고 이제 항소를 하신다는 거니까 이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면 감옥은 안 가요. 집행유예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유죄가 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집회를 이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계속 법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하고 자,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 한번 기다려보죠. 그 3.1절 날, 야,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열받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3.1절 날 다 모여야죠. 저도 물론 나가고요. 여러분들 3.1절 날 광화문에서 뵙죠. 네, 마치겠습니다.